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태도 때문에 그야말로 헌법재판관들도 굉장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이런 상황인데요. 국정조사 이후의 특검 그리고 탄핵 심판 시계가 예정보다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면 조기 대선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님을 모시고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 재판 전망 그리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최순실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모두 모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드시 지역을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지역이요? 수원을 지역 국회의원 백혜련입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하세요. 다시 한번. 네, 수원을 지역 국회의원 백혜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반드시 많이 받으세요.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을 얘기해야 된다. 네, 제가 인터뷰할 때 네. 지역을 거의 잘 얘기를 안 했더니 조금 항의가 아, 있더라고요. 지역구 구민들이 네. 항의를 하시나요? 그리고 아니 주변 분들도 그리고 그걸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셔서 이제부터는 그렇군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수원 지역구 주민들에게 뜨거운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저희 지역구 수원을 지역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시는데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저희 팟짱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시고요. 지금 여러분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수원 을구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우리 백혜련 의원님께 응원 메시지 좀 팍팍 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잘하신다. 열심히 하시라. 이런 말씀도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들어오는 댓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0일간의 청문회,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제7차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직 검사 출신이셔가지고 누구보다도 이 국면을 잘 면밀하게 들여다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조금 그러니까 청문회의 한계가 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면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청문회라는 게 이제 구인도 안 되고 그리고 증거라는 게 어떤 강제 수사의 절차가 아니잖아요. 청문회라는 그렇죠. 거는 네, 제보에 의존을 해서 추궁을 하고 답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한정적인 부분들은 있었지만 네. 오히려 저는 이번에 청문회 효과는 네. 청문회에 나온 많은 증인들이 이증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 청문회를 보는 과정에서는 정말 모든 국민들이 화나고 답답했지만은 네. 실제는 그 이증을 한 것이 지금 특검 수사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거예요? 네. 오.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특검에서 지금 계속 그 국조위에 이증으로 고발을 해달라고 많이 요청했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계속 네, 그 고발을 고발해달라고. 네, 어제도 거의 고발했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사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네. 아니 실제로 그게 그래서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게 뭐냐면요. 예. 위증이라는 범죄가 굉장히 법원에서는 정말 싫어하는 범죄 중에 하나예요. 법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렇죠. 범죄가 문제 중에 거짓말, 하나고, 위증. 네, 예. 거짓말이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법원의 어떤 법정을 모독했다 이거에 예. 대한 그 굉장히 인식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이중이 형도 세요. 징역형밖에 없어요. 그래요? 근데 네.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위증한 거는 200만 원, 300만 원 벌금 내면 땡이라고. 국회에서의 증언, 그 법률 그거는 그렇죠. 이중 예. 원래 범죄는. 위증 원래 네. 범죄. 네. 예. 법정에서 하는 위증죄와 네. 네. 국정조사 국회법에 따른 위증죄는 처벌 이게 조항이 수위가 좀 다르군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개정 사항인 겁니다. 국회에서의 어떤 증언에 대해서는 네. 너무 형이 또 얕게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렇군요. 네. 지금 보면 굉장히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회인데 최순실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되나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최순실이 이게 지금 완전히 한마디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예.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지금 국회만이 아니라 헌재 어느 곳에 특검에조차 지금 나가지 않고 있지 맞아요. 다 않습니까? 안 나가고 온 국민을 지금 한마디로 물러본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요새 의원님 팟캐스트 제가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굉장히
그 시장통의 언어를 네,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업계 언어를 저희 막, 팟캐스트 예, 시원시원하게. 이제는 좀 재밌는 모드로 가자. 뭐 이런.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좋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팍팍 쏴주시니까 귀에 팍팍 꽂혀요. 아니 국회의원님들이 이렇게 좀 네. 시장 속의 대화를 하셔야 훨씬 더 국민들과 친숙해지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의원님 오늘 너무 재밌고요. 저 같은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이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국민을 우습게 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 국정조사도 맹탕으로 만들고 특검도 수사협조를 안 하고 헌법재판소도 안 나갔고 그래도 된다고 믿는 뭐 배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배우도 배우지만 네. 그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자기에게 그렇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안 나가고 버티는 게 내 재판에 훨씬 유리하다. 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박근혜 자기의-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야 아니가 나만 최우선이죠. 살겠다. 제가 볼 땐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자기야 아니가 저는 최우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순실 최순실의 예. 입장에서는 딸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딸이 아마 1순위겠네요. 딸이 1순위. 네. 자기보다는 딸이 그래도 네. 엄마니까. 네. 그렇군요. 딸이 1순위, 2순위가 최순실. 그 밖에 나머지는 몰라. 알아서 해. 뭐 이런 태도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도 그렇지만요. 국조 막 여러 한계가 있었고 저는 맹탕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게 볼 만하진 않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그럼요. 청문 과정에서 네. 그래도 증인들이 위증했지만 또 일부는 사실을 실토하게 이용주 의원이 18번 만에 조윤선 장관의 입을 열었잖아요. 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박영선 의원이 자료를 들이밀면서 추궁하니까 결국 아이고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최순실을 모르겠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저는 그런 말도 참 그렇더라고요. 검사 출신이라 그런가요? 검사 출신이어서가 아니. 글쎄요. 그건 별로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 네, 그러네요. 그런 표정이세요.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별로 언급하고 싶진 않네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맹탕 청문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부 성과는 그럼요. 있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님들끼리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니 어쨌든 물론 이게 청문회의 기대 수치가 워낙 국민들께서 높으셨기 때문에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거는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성과는 분명히 있었죠. 어쨌든 간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볼 수 있는 네.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밝혀진 사실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출석을 했어요. 그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님들이 그 구속 수사. 구속 수사를 네. 촉구하면서 피켓 시위도 했지만 그에 앞서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농성도 하셨잖아요. 네. 우병우 구속 수사하라고. 그런데 계속 얼굴 한번 못 보다가 드디어 그 국조특위 그 청문회장에 들어가는 우병우 수석을 만나셨어요. 저희가 그 현장에서 의원님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공분이 있었던. 그러나 지금도 이번 처벌을 안 받고 특검 수사 소환 조사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소환이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좀 답답한데요. 우병우 수석이 가장 마지막 수순일 것 같아요. 지금. 이번 특검에 네, 제가 볼 그래요? 때는. 또 김기춘 실장이 아니고요? 김기춘은 지금이 사실 거의 지금 얼개가 짜졌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거의 이미 네. 특검에서 저는 구속 방침까지 굳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거의 얼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김기춘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병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먼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특검 수사가 사실은 검찰 수사를 기초로 먼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거의 많은 부분이 사실 조사가 돼 있었습니다. 뇌물죄 파트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많이 조사가 돼 있었는데 우병우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사실 수사가 전혀 거의 안 된 상태로 온 거죠. 사실 우병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했던 수사는 그때 그 당시 개인 비리 문제에 대한 수사 네. 그런 정도에 한정이 되고 실제로는 전혀 직무유기 부분이라든지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안 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특검에서 우병우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해야 되는 단계인 겁니다.
아, 네. 시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2월 28일 날 끝났는데 1차가 연장해 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한교안 환경 원안대행이 등이 가지고 있죠. 아, 그러네요. 네, 예. 한교안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힘들 거라는 예측도 많았지만 지금은 어떤 국민적인 요구가 그 특검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맞아요. 저도 예. 정말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특검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그리고 특검이 진짜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수사에 계속 착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성과를 내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한교안 권한대행도 그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 못할 것이다. 아. 네, 이런 이제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거부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지금 이제 특검법 개정에 들어가는 논점 중에 그 부분도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라도 그 봐서 개정안을 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특검 끝나기 내부 전에. 분위기는 그렇다 그래요. 그 저희들이 취재를 좀 해보면 기간 연장 기대하지 말자. 70일 안에 다 끝내버리자.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일한대요. 그래서 일단 잠자는 그런 시간은- 마음가짐으로는 하셔야 될 것 같긴 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일단 그런 마음, 마음가짐으로. 일단 그런 마음. 그래야지 뭔가 더 성과가 많은 나오지 수사를 할수 않겠습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진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일을 한다. 이런 말이 이게 박범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 네. 어머님 너무 오늘 그 단어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특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일해라. 아니 일을 하고 미치기 있다고 합니다. 강렬합니다. 실제로 네. 그 특검의 그 수사관들이 예, 네. 특검 수사관들이 실제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댓글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놓고 수원 시민이고요. 김정훈님께서 네. 의원님께 한 표 행사한 1인입니다. 의원님 좀 더 활약해 주세요. 네. 이런 의견.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뭔가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인 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특검도 응원해 주시고 네. 헌재에도 빠른 판결 독려해 그렇군요. 주시고 네. 박찬현님께서는 백혜련 네. 그리고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키 이런 분께서 특검에 보너스 좀 주자고. 새벽 3시까지 일하니까 우리 특검에 보너스 좀 줍시다. 이런 국민 제안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한꺼번에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진짜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찰에서 초동 수사를 안 해놨기 때문에 특검이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얼마나 진도를 뺄 수 있다고 보세요? 우병우 건요? 네. 지금 그래도 계속 이제 해경 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지시. 네, 했던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결국은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요. 저는 검찰에 대한 수사와 연관된다고 봅니다. 네.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부터 음.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네. 정윤의 문건 수사 당시에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이 네, 역할. 했던 역할. 네. 그리고 또 한 포인트는 이 부분은 조홍천 의원도 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의 그 특검을 왜 안 그렇죠. 부르냐, 막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역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경에 직접 전화해서 서버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지시한 배경. 그렇죠. 관련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직권남용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삼성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계 과정을 박근혜 대통령 주장에 따르면 우리 정권 안에 끝내야 된다. 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에서 더 국민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갔어요. 22시간 조사를 받고 왜 집에 보냈어요? 구속 안 합니까?
일단은 이제 그 구속하려면 긴급 체포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오히려 더 구속영장 청구할 때 무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오. 예, 긴급 체포 요건이 또 엄격하게 따져야 되니까 음. 이제 이재용이 뭐 도주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실제로. 예,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참조가 되지 않았을까? 증거인멸은요? 증거인멸 부분은 특검에서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에 대한 거는 이제 증거 이재용을 부르면서 거의 네. 모든 조사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겠지. 판단의 문제만 남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만약 이재용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장충기라든지 그 삼성의 미래전략실 예, 미전실 관계자들. 그 관계자들 먼저 예. 다 순차적으로 한 후에 마지막에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장충기 사장 그리고 네, 박상진 사장은 네. 삼성전자고 네. 그리고 그 미래전략실 실장인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예, 이름까지는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네.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방금 알고 있었던 것도 요새는 돌아서면 이 최순실 언어 쓰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뭐 이렇게 최순실 너무 씨가 많은 일단은 사실 인물들이 등장인물이 있어가지고 예, 등장하죠. 예,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 장충기 실장, 부실장 그리고 장충기와 그 다음에 최지성 부회장 두 사람에 대한 신병 처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특검이 할 것이다. 네. 안 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신병 처리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군요. 이번 주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주말에 어쨌든 네네. 끼는 부분이 있으면 법원과의 그런 것도 고려는 좀 해야 되니까요. 네네. 네,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그 태블릿 PC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태블릿 PC 가지고 계속 보수단체 집회에서 논란이 됐어요. 뭐 조작설 거기에다가 뭐 새로운 사실을 넣었다 막 그래서 손석희 사장 막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화형식 같은 것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2의 태블릿 PC가 나온 거예요. 네. 누가? 장시호 시호. 씨가 그렇죠.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그것을 증거로 냈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또 다른 증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걸 장시호가 왜 냈을까? 검사의 입장에서 장시호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시호 같은 경우도 철저히 본인 이주의 그 집안이 원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 이주의 사고를 하는 사람인 거죠. 그 청문회장에 나왔을 때도 좀 엉뚱하지 예, 맞아요.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결국은 최순실이 권력서열 일이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예, 예. 일을 증언도 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청문회장이 나온 것 자체가 의외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사실 나오지 안 않았습니까? 나왔어요. 핵심 맞아요, 증인들이 맞아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는데 네. 장시호는 출석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또 증언을 했고 안민석보다고 썸도 타고. 그리고 사실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요 장시호 같은 경우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그것이 무슨 강요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네. 판단해달라 하고 있지만 네. 다 범죄 사실을 깔끔하게 인정했거든요. 지금 거의 유일합니다. 사실 정호성 같은 경우도 지금 정호성. 말을 바꿨죠. 말 인정했다 바꿨어요. 말 바꿨죠. 예. 또 안종범 같은 경우도 그 수첩의 증거 능력을 다투면서 안전히 이렇게 예. 전투태세를 예. 돌입하고 있는데 반해서 예. 장시호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소사실 인정한 걸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시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특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를 하면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범죄를 인정을 하면서 선처를 받겠다. 이런 전략으로 완전히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보입니다. 이모고 뭐고 됐고 네, 자기는 나는 일단은 감옥에서 나가고 싶고 아들을 만나고 싶고 뭐 이런 자기 필요에 따라서 다 불고 있다. 네? 다 자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장시호 씨가 요새 특검 도우미로 알려졌대요. 특검 도우미. 네, 특검 도우미 장시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면 선처를 해줍니까? 실제 검사들이? 실제로 해줄 수가 있죠. 근데 그 검찰 단계를 꼭 바라는 거는 아니고요. 네, 검찰에서도 해줄 수 있지만 네. 또 법원에서도 어차피 예. 정상 참작이 예.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전의 정이 있다. 네. 이렇게 보통 개전의 정이 있다. 네, 표현을 하는데 예, 예. 네. 어쨌든 지금 주요 이제 피의자들이 전혀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특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양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유가 되지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장시호 씨 개인 범죄도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거기를 통해서 10억을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중에 5억을 그 착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횡령 혐의가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플리바게닝 이런 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 제도는 제도 안 자체가 되기 없잖아요. 때문에 네. 이미 장시호 씨는 기소됐습니다. 그 사실로 네. 범죄 사실은 기소됐기 때문에 네. 그거가 죄가 없어진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형을 정할 때 아하. 실형이 아니라 뭐 집행유예가 나온다든지 아. 이런 것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렇군요. 거죠. 아, 형 네. 집행정지나 혹은 네. 뭐 기소유예나 기소는 기소유예는 됐으니까 없죠. 안 되는 됐으니까 거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정도는 네. 가능할 것이다. 네. 그거를 노리고 그 장시호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다 자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 태블릿 PC 관련해서요. 여기에 상당히 삼성과의 거래 내용이 나왔다는 건데요. 그동안 삼성의 주장은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 것은 2015년 그 7월 25일이지만 제일모직하고 삼성 그 물산이 합병한 것은 그 이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강요에 못 이겨서 대통령이 하도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줬을 뿐이지 그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메일에 담긴 내용이 뭔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 뇌물죄에 관련해서는 이재용이 피해가기 어려운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죠. 그런 증거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 삼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수의 많은 증거 자료가 제가 볼 때는 축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순실 또 최순실의 그 관계자들, 네. 어떤 꼬레 스포츠라든지 관계자들과 삼성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숱하게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안종범 수석하고 또 미래전략실이라든지 뭐 네. 주고받은 거라든지 네, 또 네. 김종 차관이 또 결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김종덕 장관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정유라 지원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삼성의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이제 증거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모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포인트가 왜 삼성이 정유라를 콕 찍어가지고 지원을 했냐. 물론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따르면 뭐 정유라만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승마 발전을 위해서 승마 선수들을 다 육성하고 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종 전 차관이 네. 진술을 들어보면 특검이 이제 확보한 내용인데요. 대통령이 정유라를 콕 찍어. 찍어서 지원을 네. 지시했다. 콕 찍어서. 네. 왜 정유라는 최순실의 딸인데 왜 대통령은 정유라를 콕 찍어서 지원하라고 삼성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전직검사 백혜련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순실 딸이니까 콕 찍었겠죠. 최순실 딸이니까. 네. 순실이가 동생이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렇게 정유라에 대해서 애착? 네. 뭐 근데 애정? 뭐 그건 여러 가지 또 음모설도 사실 시중에서 많이 돌고 있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것까지는 저는 믿지는 않는 입장이고요, 사실은. 네. 그렇군요. 그것까지 믿지는 않으니까 최순실과의 관계에 비춰서 정유라에 대해서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잘 알고 있었겠죠. 네. 네. 그렇군요. 삼성은 이런 얘기를 해요. 뇌물을 주는데 무슨 영수증까지 챙기겠냐. 근데 좀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독일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무슨 뭐 강아지 배변 패드에다가 뭐 아기 목욕통에 분유에 뭐 실제 뭐 커피값까지 아주 깨알같이 다 영수증을 챙겼더라고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래서 전부 삼성에 청구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까지 있는데 이게 무슨 뇌물이냐. 우리 뇌물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삼성의 이런 지원들 뇌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요소는 됩니까? 아니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영수증 뭐 그거를 했다고 해서 뇌물죄가 안 된다. 그거는 너무 많이 나간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으로서는 자기네는 어쨌든 떳떳하다는 입장에서 그렇겠지만은 그것이 꼭 뇌물죄에 있어 결정적인 뇌물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면 최순실 같은 경우가 네. 굉장히 의외로 꼼꼼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정말로 건물 관리 할 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수첩에도 놓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고래 스포츠와 관련해서도 최순실의 그런 점들이 작동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저는 이 태블릿 PC 말이에요. 그러니까 JTBC가 확보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장시호가 제출한 거 하나 이렇게 있는데 좀 이렇게 분절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이라는 사람 인물의 캐릭터가 어떤 일을 하면은 이렇게 단위별로 정리하는 뭐 이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대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이번에 발견된 태블릿 PC는 삼성과의 어떤 거래 그렇게 하고 이걸 딱 끊고 더 이상 이 이메일을 쓰지 않는다. 이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실제로 안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실제로 이게 그 삼성용 그리고 정유라 관련된 거, 국정농단용 뭐 이렇게 여러 개의 태블릿 PC가 있을 가능성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분명히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 실제 있다. 더 있을 거 발견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네. 실제로는 태블릿 PC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사용한 이메일 계정이라든지 다른 컴퓨터가 있을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지금 문서 유출과 관련해서도 예. 2015년께 없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걸로 나온 하나가 거죠. 나왔죠. 예. 네. 근데 그동안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네. 계속 그 문서를 받고 했는데 일정 시기에만 그러니까요. 없을 리는 사실 없을 가능성이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다른 맞아요. 노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제2, 제3, 제4의 태블릿 PC. 이거 그리고 재밌는 게 이 태블릿 PC가 그 삼성에서 공식 출시한 것은 2015년 8월 1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순실의 이메일은 7월 24일부터 작성한 걸로 나온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신제품은 그 삼성 고위 임원들만 처음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럼 최순실이 삼성 고위 임원 대접을 받았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신제품을 받아가지고 7월 24일부터 삼성에 전무하고 소통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삼성과 관계가 깊었을 가능성. 그렇죠. 이제는 선물로 모른다고 먼저 그걸 아, 선물했을 가능성이 있죠. 최순실한테. 네.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먼저 써보라고 우리 이거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신상이에요. 이거 좀 써보세요. 뭔가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일반인들이 쓰기 그렇죠. 전에 예. 누구보다도 먼저 그 신제품을 쓴다는 것. 네. 네. 어차피 삼성 측에서도 최순실의 그 존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서 절대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지원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특검이 그 연원을 찾아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실상의 경제 공동체, 공동지갑, 그래서 같은 집안이다. 이런 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과거 최태민 씨 재산 문제로까지 그 추적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수사도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수사는 해보겠지만 그게 아주 그건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그 예전 일부터 이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그리고 관련자들이 벌써 최태민이라는 가장 큰 고리가 사실은 사망한 상태 아닙니까? 맞아요.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건데요. 아,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저는 않은 과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꼭 공동지갑론으로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옷값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옷값, 예, 최순실의 옷값 문제 같은 경우 네, 네. 그것이 뇌물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또 그 공동지갑이 아니라 별개의 예. 그거일 때 또 성립하는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요? 네, 조금 그러니까 누가 옷값을 지불했냐? 네, 최순실이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꺼내서 최순실이 주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현장에서.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제 이영선이나 윤전추를 윤전추. 통해서 지금 마치 현금을 지급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그게 뇌물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 옷값을 지불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해요. 예. 봉투. 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있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네. 그 부분을 뇌물죄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동 지갑론보다는 네. 별개 주머니에서 이렇게 가면 확실하게 사실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거니까. 네. 최순실이 박근혜 네, 대통령에게 옷을 옷으로 네, 무상으로 네. 무상으로 줬다. 근데 네. 이제 그 윤전추 행정관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노란 봉투를 받아가지고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걸 의상실 관계자에게 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 관계자가 누구냐한테 그건 모른다. 뭐 이런 거고 저희가 TV조선의 그 CCTV 화면을 고영태가 제출한 CCTV 화면을 통해 볼 때는 최순실이 지갑을 열어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게 뭉텅이 돈을 또 관계자에게 주는 장면이 또 포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이 인과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 증거에 비춰서 윤전추나 이영선의 진술과 고용태와 CCTV 이런 정원들에서 예. 어느 게 더 믿을만하냐 이걸로 사실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했을 가능성. 이 큰 거죠. 이영선과 윤전추가 그리고 거짓말하고 이영선 있어요. 같은 경우 검찰 조사에서는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돈을 준 적이. 근데 요번에 헌재 출석해서는 해서는 줬다고. 돈을 줬다, 예. 전달했다 그렇게 예. 진술한 거죠. 엇갈린 진술. 네, 거짓말. 벌써 예. 진술이 틀려진 건데 사실 먼저 한 진술이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일반적으로 맞아요. 봤을 예, 때. 그렇죠. 예. 네, 나중에야 한 진술이 만약에 정말 실제로 돈을 주기로 했다면 그 봉투를 받아서 줬다.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그 사실이 기억나지 않았을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네. 검찰에서 이영선이가 조사받을 때는 아직까지 그 최순실이 그 옷을 무상으로 준 게 뇌물죄로서 크게 부각이 되지를 맞아요. 않았었던 맞습니다.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실제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예. 유의 깊게 생각하지 생각을 안 않았을 했던 수 있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대로 진술했을 수 있는데 최근에 그게 많이 이제 뇌물죄가 될 수 예,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가. 많이 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방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텝이 꼬이면서 안 검찰 줬다. 진술과 다른 진술을 이제 헌재에서의 헌재에서의 진술이 다르게 된 거죠.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 다 보입니다. 이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최태민 씨 아들 최재석 씨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의 의붓 오빠인데요. 얼마 전에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당시 그 최태민 씨 사망 직전에, 그러니까 1993년도 YS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이제 좀 그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다. 1조 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때 포기를 했다. 네. 그러면서 이 돈을 이제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그 2003년에 사망한 임선희 씨, 그 5번째 부인이죠. 그 어머니가 그 독살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당시에 뭉칫돈이 있었고 이 뭉칫돈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나온 재산일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과 연관됐을, 그리고 거기 일부가 독일 혹은 유럽에 가 있는 최순실 씨의 그 차명 돈 세탁 그 재산과 연관됐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또 박정희 청와대에서 직접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나왔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근데 그거는 뭐 이미 도자기, 뭐 무슨 그렇죠. 미술품 그런 이런 거 그런 있다고 유품들, 그런 물품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물품들은. 그래서 실제로 보도에서 저번에 유경수 여사의 목도리였나요? 뭐 그런 것이 실제로 뭐 암거래 시장에 나왔는데 그게 최순실 쪽에서 나온 것 같다. 이런 뭐 보도도 목도리요? 예, 목도리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여우털 뭐 목도리인가. 여우털 목도리. 그러니까 예. 유경수 여사가 착용했던 네. 그런 거 이제 누군가 수집가가 가져갔을 수가 있겠죠. 콜렉션.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중에 나왔는데 그걸 누가 과연 팔았냐. 네. 네. 그 물품을 네.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형제 자매들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 재산의 뿌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이게 부정축제 재산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라고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를테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일종의 재산 관리를 하면서 뭐 굴리기도 하고, 뭐 늘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사실상 같이 모든 것을 운영해 왔다라는 단서가 잡히면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쉽지는 저는 사실 않다고는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순실이랑 그 일가가 네. 최태민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산을 모았을지는 모르는데 그 일가는 과연 그러면 그거를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고 썼느냐. 그 부분에서 자기네들의 그냥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 했을 또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이제 막 사람들이요. 이제 이게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대하 드라마예요. 그렇죠. 대하 드라마에서 완전히 이게 막 너무 많아서 그 결국에는 70년대 유신 시대까지 이제 에서 지금 2016년, 2017년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장면을 역사적 상황을 쭉 보고 있는 이런 건데요. 최태민이 갖고 있었으면서 그 아들에게 이제는 돌려드려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그 돈은 최태민의 돈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이른바 박씨 일가의 돈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아들 말로는 그리고 어쨌든 최태민이 그 큰 재산을 모을 능력은 개인으로는 없었던 건 확실한 거니까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박정희 대통령 일가를 팔아서 모은 재산이라는 건 명확합니다. 그리고 영남대 같은 경우도 네. 영남대 같은 경우 박근혜가 소유한 것이지 최태민이 사실은 소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영남대 쪽을 통해서 땅도 팔고 뭐 해서 또 모은 재산이라든지 네. 그런 건 실질적으로는 최태민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렇군요. 네. 그 이번에 그 국정조사 특위 활동 중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독일로 가서 독일 검찰을 직접 만나서 최순실 씨가 돈 세탁한 혐의를 가지고 수사 중인 독일 검찰 관계자도 만나고 그리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추정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뭐 10조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는데 그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다. 거기 이제 안원구 씨라고 전 국세청 간부가 동행해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 숨겨진 재산, 은닉 재산이 있다. 이제 이렇게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한국 검찰과 독일 검찰 간에 공조가 있어야 되는데 독일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검찰이 요청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검찰의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부분은 근데 또 그러면 특검하고 검찰하고 좀 관계 정리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네. 수사하는 건 안 됩니까? 특검하고 검찰이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특검은 특검대로 수사하고 네. 또 특검이 수사하지 못하는 영역은 검찰이 좀 나눠서 일을 좀 나눠서 함께 일하는 방법 이런 건 안 돼요? 아니 지금 뭐 특검이 존재할 때는 가능할 수 있죠. 근데 네. 지금 검찰 입장에서도 자기네는 지금 어떻게 보면 특검에 이제 수사권을 다 넘겨준. 이제 최순실과 관련한 수사권을 넘겨준 상태인데 우리는 왜 해? 우리가 지금 해야 돼? 우리가한테 권한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도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아, 조직적으로. 네. 예. 그리고 일단은 이 부정재산 이거가 같아서는 국회에서 지금 입법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차원에서도 네. 지금 이 부정재산을 한수하기 위한 이런 법 TF도 지금 어허. 그 개혁 입법 과제에 네.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법을 곧 발의를 하면 그 법 발의된 걸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은 지금 만약에 지금의 법으로는 그게 부정 재산이어도 한수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없는 거거든요. 어허. 지금 이미 일종의 시효라든지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야 그렇죠. 됩니까? 특별법을 지금은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면 검찰에서도 그 공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독일 혹은 유럽 전 지역에 그런데 이제 그 검찰 입장을 제가 이제 법무부 쪽에 더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요. 네네.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는 독일에서 그런 말이 없다 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안민석 의원님 쪽은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예. 독일에서 그거에 대한 뭐 명확하게 자금 세탁 규모의 그런 회사들이 발견된 거에 대해서 네. 명확한 것이 없다는 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독일 한국 검찰에 따르면 독일 검찰이 그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좀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법무부 업무부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됐는지를 확인해 볼 참입니다. 그것부터 조금은 확인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독일 검찰에서 얼만큼의 최순실의 그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조사가 진척되고 실제로 자금 세탁이 수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 부분부터 약간은 좀 명확하게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안민석 의원 주장에 따르면 본인들이 만났던 독일 검찰은 이미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를 돈 세탁 혐의로 불러가지고 1차 조사를 끝냈기 때문에 자신들은 최순실 씨가 굳이 또 와가지고 독일법에 따라서 처벌할지 말지 그 문제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국 검찰과 공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한국 검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그 부분이 그렇게 조사가 안결된 상태라면요. 네. 자금 세탁에 대해서는 진짜 독일을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는 것보다 독일에서 처벌받는 게 훨씬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다 아마 한수될 겁니다. 그게. 그래서 네. 한국 온 거 아니에요, 최순실 네. 씨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의 확인이 된 것인지 그 부분은 지금 독일 검찰에서 그렇게까지 그러면 그 돈을 환수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예. 독일 검찰도 하실 텐데 전혀 그런 움직임은 없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일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단하지 않고 추측하지 않고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막 그 예단해가지고 어마어마할 거래라고 추정해가지고 부풀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좀 확인을 해보는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정유라 씨가 네. 사실은 그 삼성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당사자이고 이화여대 부정 입학의 또 당사자. 그렇지만 다 엄마가 있고 난 모른다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진 귀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는 지금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시설에 남아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안 올까요? 올까요? 저는 안 온다고 봅니다. 송환 거부 소송 할 거라고 봅니다. 정유라 지금. 안 온다.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지금 사실 국내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 이런 입장이죠. 네, 사실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는 정유라가 어쨌든 부정 입학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네. 지금 당장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덴마크에서는 지금 어쨌든 또 구금 환경이나 이런 것이 더 우리나라보다는 좋다고 해요. 그러면은 들어올 이유가 정유라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죠. 거기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 수 있을 만큼 끌어서 국민의 여론들이 식은 다음에 들어오더라도 들어오는 그런 전략을 저는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병헌의 장녀 네. 유섬나 씨 같은 경우도 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네, 그 네. 세월호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극에 달했을 때 예. 그 파리에서 계속 송환 거부 소송을 하면서 안 들어왔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징역을 살더라도 그렇죠. 덴마크 거기에서 하는 징역이 게 낫다. 네,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정유라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서구에서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애를 키워야 된다. 그렇죠. 미혼모의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배려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근데 있잖아요. 유모도 있고요. 네. 지금 보면. 근데 지금 그 덴마크 현지 취재를 한 기자들에 따르면 그 정유라 씨 일행이 묵었던 숙소에서 다른 곳으로 또 도피를 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유라 씨 아들, 그다음에 유모, 그리고 남자 수행원 2명.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 같이 간 사람들인데 이 4명의 지금 자취가 종적이 묘연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정유라 씨 이제 올해 21살 된 건데 20살짜리가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그 60대 유모가 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게 면피가 되겠습니까? 내가 키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엄마라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법정에서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는 있죠. 네, 그렇군요. 자신이. 예. 네. 그래서 아마 그걸 10분 제가 볼 때는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유라는 안 온다. 당분간 올 가능성은 없다. 네, 제가 볼 이렇게 봐야 때는 송환 된다. 거부 소송은 분명히 할 네. 것이다. 근데 지금 그 30일간 구금 결정을 내렸잖아요. 불법 체류로. 그리고 그밖에 다른 얘기는 없어요. 덴마크에서는. 그래서 이제 3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검찰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우리 범죄 인도 협약을 받아들여서 네. 송환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송환 결정에 대해서 네.
정유라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또 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정유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송을 제기해서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네. 이제 소송 중에 있을 때는 구금 시설에 있습니까? 자유의 몸이 됩니까? 그거는 그 나라 법제에 따르는데 1차적으로는 구금시설에 있을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네. 자녀를 보게 해서 자녀를 뭐 양육할 자기가 꼭 해야 돼가지고 네.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정 구금시설이 아닌 제한된 범위의 뭐 네. 주거시설에 그냥 살도록.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 뭐 이런 소송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덴마크 법률에 따라서 정유라 씨의 신병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그것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드디어 왔습니다. 어제 공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민폐장어. 민폐장어. 민폐 네. 기름장어. 왜냐하면 막 그 여론이 너무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오후 시간에 퇴근 시간에 평일 저녁 시간에 네. 공항 고속철도를 타시고 서울역까지 와가지고 우 몰려다니다가 이제 자택으로 귀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사건이 귀국 전에 터졌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그렇죠. 박연차 퇴강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23만 달러 수수설. 나는 모른다. 내 이름이 왜 나오지? 막 이런 태도로 하셨고요. 그 다른 하나는 그 동생과 조카 문제. 네. 이 두 문제가 있는데요. 이 검증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검증의 칼날은 더 앞으로 매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동안까지는 명확하게 대권에 도전한다 이런 네. 입장은 밝히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갈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 당은 지금 어떻게 보면 빼고 네. 나머지 당들 입장에서는 다들 자기 당으로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입장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 네. 조용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상당히 칼을 세게 벼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저희 반대편에 쓴다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냥 다 떠나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고 그냥 검사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사건에 의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실제로 그러니까는 지금 박연차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이미 수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터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 수첩에 기재돼 있었고 박연차가 23만을 줬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네. 확보를 했다는 거죠 지금. 네, 그것부터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때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한다면은 신빙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박연차가 당시에 네.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로 대검에 관련된 수사 기록이 내사 철로에서 남아 있다면 이거를 다시 꺼내서 수사해 봐야 되는 가능성, 해야 되는 의미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무의 문제도 근데 공소시효. 네, 네. 있을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인규 당시 그 대검 중수부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자기가 관계 없다고 하니까 반기문 참 웃긴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다가 또 나중에 이제 말을 바꾸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대검의 기록이 있으니까 이건 다시 불러내서 수사를 좀 해봐. 공소시효가 지나면 끝나는 건가요? 사실은 공소시효가 끝나면 끝난 건가요? 2005년에 수수한 사건이면 2005년 그러면 공소시효는 돈을 준 시점이 근데 중요합니다. 돈을 준 시점, 네, 돈을 주고받은 시점. 준 시점부터 시효는 진행돼요. 수사가 사건이- 시작한 게 아니라. 근데 그렇구나. 돈을 준 시점은 더 먼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지금 이게 2005년에 준 사건이 2009년에 드러난 그럼 거거든요. 2005년 5년부터 네, 시효는 시점. 시작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공소시효가 10년 기본 10년으로 끝난 거네요, 그러면.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형사적인 문제이고요. 예.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는 만약에 대선 후보로 반기문 총장이 나온다면 분명히 검증의 단계는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네. 명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동생과 조카가 지금 미국의 연방 검찰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말고도 13건의 사기 사건이 지금 그 기소가 돼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카타르하고도 네. 그 굉장히 그 긴밀한 관계였다라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또 나왔습니다. 카타르 투자청장이 국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국왕이 반기문 총장하고 굉장히 가상육이었다. 네, 사이가. 그래서 네. 공짜 비행기 타고 분쟁 지역에 가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카타르하고 인연이 많았고, 카타르로부터 상당히 대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카타르 무슨 은행이죠? 취직을 첫 번째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문제는 진짜로 지금 최근에 반기문 총장이 되고 나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박연차 건은 사실 이미 오래전 일이고 총장 시절에 일어난 나중에 총장 때도 또 받았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긴 있지만 장관 때 한번 받고 예, 장관 총장 때 때도 받고 총장 때 인사, 받았죠. 근데 뭐, 했지만 이거는 완전히 그 총장으로 완전 재임하던 시절에 그리고 이 조카가 문제된 게 이것만이 아니죠. 국내에서도 한번 또 네. 문제됐었죠. 그렇죠. 북부지검 네. 소송에서 첫 번째 재판에서 경남 기업이 이겼어요. 승소했어요. 1심. 네. 그 그러니까 뇌물 사건. 그 했을 때 이 반기문 총장이 직접 본인은 관여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카 동생이 자기 이름을 팔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다닌다는 사실은 알았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직접 개입은 안 했겠지만 안 그러면 했을 수 못하게 해야 있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보통 한다면 자기가 이거는 카타르 쪽이라든지 뭐 하여튼 경남 기업 쪽이라든지 나는 걔네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걔네들 말 절대 믿지 말아라 하든지 라든가. 어떤 아니면 동생과 조카에 대해서 완전 예. 레드카드를 딱 꺼내 들고 예. 뭔가 조치를 취했었어야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 조카가 뉴욕에서 결혼을 했는데 병역기 피자라고 그래요. 네. 그걸 알고도 뉴욕에서 결혼을 했고 유엔 사무총장 그 재직 당시에 결혼식에 참석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본인도 어쩌면 조카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리고 한국은 또 네. 부주를 꼭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왔다니까 네. 상당한 부조를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부적절한 그래서 이런 이거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치명적이죠, 사실은. 네. 네.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릴 텐데 반 총장이 완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지금 계속 검증 국면으로 들어가면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여권에 보면 주자가 너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실제로는. 네. 어쨌든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을 뛰어넘는 주자가 없기 때문에 또 안주할 가능성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반기문 사무총장이 어제 귀국하셔서 오늘 현충원 참배로 첫 번째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뜻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 의미심장하네요. 한 메시지입니다. 뭐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아직 대선 출마 결심한 거 아닌데 그 유엔 사무총장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출마하면 그 비밀 정보를 많이 취득했기 때문에 퇴임 직후 바로 그 공직에 나서는 거에 대해서 금지하는 조항 그 뭐 위법인지 유엔에 물어봐라. 유엔의 입장을 기다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뜻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 내일 출마 선언하실까요? 조만간에 근데 아주 출마 선언을 빠르게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간을 좀 보면서. 네, 그 정당이 예전에 새누리당이 그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사건이 나지 않았고 네. 새누리당이 경고했다면 저는 바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새누리당이 보면. 견고했다면 바로 고했다.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당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어느 당? 네. 종로로 갈까요? 왕십리로 갈까요? 네,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뭐 제3지대론부터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도 좀 더 상황을 정치권의 상황을 봐야 하는 입장인 거죠. 지금 네. 그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서 전부 러브콜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국민의당도 네. 우리 당으로 오세요. 같이 경선합시다. 그리고 바른정당도 우리 당으로 오세요. 같이 경선합시다. 새누리당도 뭐 이제 오시라. 이렇게 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정의당하고 민주당 빼고 네. 세 개 정당은. 네. 그런데 반 총장이 독자 노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간다고 보세요? 그리고 또 이상일 전 의원의 경우에는 모두가 연대하겠다. 모든 뜻이 맞는 정치 세력이 하나로 모이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의원님은 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반기문 총장이 당장은 어떤 정당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정당도 사실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정당이 없고요. 네. 네. 그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어느 정당으로 하든지 자기가 거기에서 지금 최우선 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거리를 두면서 정말로 다른 내 앞으로 다 모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다 모여.
네. 어, 그런 전략을 해쳐모여. 일단은 네. 구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41%로 압도적 1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너무 갑자기 네. 그래 우리가 해냈어 이런 아니 근데 표정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건 저희도 압니다.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요. 정말로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 진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지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저희 당에서 보여야 한다는 그런 굉장히 많은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네. 와, 백혜련 의원이다. 대한민국 특검이 구하고 있다. 우리 특검에 간식 보약 보냅시다. 네,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 큰 수사를 할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간식을 막 보내주시고, 오, 정말요? 네, 그 검사들한테. 예전에 송강수 검찰총장이 대선 자금 수사할 때도, 네네. 그때 국민들이 이렇게 간식 같은 거 막 보내주시고 그런 그런 사례들 게 많이 수사할 때 왔거든요. 힘이 좀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국민들 지지를 받고 있다, 국민들이 우리를 뒤에서 받쳐주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 많은 힘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국민들이 특검에 간식 보내기 운동을 백혜련 의원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새벽 3시까지 일한대요. 저희가 이제 특검 네. 관계자들 만나서 취재를 해보면 내일은 없다는 각오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 정말 졸려 죽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국가가 위중한 상황이고 대통령은 지금 탄핵이 돼서 관저에 유폐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설 명절은 다가오고 민생은 도탄에 빠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정말 최고의 기록을 아마 제가 민주당을 취재한 이후에 40% 넘는 거 처음 봐요. 네, 진짜 유례가 없는 예, 일이라고 사상 최초의 봅니다. 지지율을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 안에 보수적인 의원님들 그리고 또 중도 그리고 진보 다 좀 섞여 있거든요. 그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새로운 정치판을 쓸 수 있는 계기 그리고 과거의 적폐를 해소하고 정말 청산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리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니 제가 할 말 다 장 기자님이 다 제가 하신 것 했어요? 같아요. 장 기자님이 네.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로 국민들께서 지금 정말 저희 민주당에 너무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에도 감사드려요. 간식이 옵니까? 간식은 안 안 오는데요. 민주당에도 좀 간식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세요. 네, 예. 네. 보내주시면 그래서 정말 새로운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위기이자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 많이 고민하겠고요. 이제 정말 새롭게 대한민국이 설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가 백혜련 의원님을 특검 또는 네. 국조 보내고 싶었어요. 아, 왜냐하면 정보를 좀 받아가지고 기사를 쓰려고. 네. 특검에 사실 지금 예. 저하고 같이 일했던 검사들이 많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친구들이 네. 많으세요? 뭐 친구, 동료, 후배? 선후배, 뭐 그렇군요. 네. 저희하고 좀 같이 만날 기회를. 근데 저도 그래서 저도 정보를 얻을까 했더니 절대 말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적절하게 특검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맞춰서 브리핑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충실한 브리핑을 네.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매일 수사 브리핑을 저희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청률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런 국민적 열의를 민주당이 잘 좀 흡수하셔가지고 좋은 정치를 진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광화문에서 12차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민주당 깃발이 사라졌다. 안 나온다. 날씨가 추우니까 안 나온다. 네. 이런 비판을 좀 듣고 계십니다. 내일 나오십니까? 저는 주로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 을구에서 수원 을구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촛불을 드십니까? 행사도 다니고.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촛불 관련해서 네. 맨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한 번 또
크게 한번 힘을 모으는 그것도 또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전략이 또 시민들이 계속 그 어떤 세대결의 문제로 요즘 가다 보니까 또 뭐 그 보수 단체가 한 데가 더 많이 나왔다고 뭐 경찰청에서 발표를 해서 큰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가 꼭 이제 숫자의 문제로 갈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는 사회 곳곳에서 자기가 맡은 곳에서 더 큰 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론이요 마치 이제 그 양분해서 그 촛불 집회 반 보수 집회 반을 그 양비론적으로 또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보면 그 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수나 분위기나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열이 지금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는 숫자의 문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국민들이 촛불이 안 나온다고 해서 네. 촛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거를 정확하게 봐야죠. 네. 이제는. 근데 여전히 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세력들은 반전의 계기가 있다, 반전할 수 있다 이런 태도가 기대를 보여요. 가지고 있겠죠. 아, 기대를. 그런 기대를. 기대일 뿐이죠. 근데 헛된 기대일 뿐이죠. 헛된 기대일 뿐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게 1시간 동안 백혜련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이랑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이게 수사의 내용과 뭐 방향과 이런 얘기를 꼼꼼하게 깨알 같은 정보하고 함께 시장통의 언어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귀에 싹싹 팍팍 꽂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